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장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이런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그나마 선방을 하면서 지수 자체는 하락폭이 크지는 않지만 투자 심리는 상당히 열악한 분위기고요. 코스닥 시장이 문제입니다.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120일 이동평균선마저도 이렇게 이탈하는 그런 힘든 상황인데요. 아무리 공매도가 무섭다고 하지만 6일 연속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것이 상당히 드문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하락은 상승 파동의 결정적인 에너지원이라고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해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급반등을 기대해도 좋을 그런 타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브하고 스튜디오 드래곤 두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나름대로 힘든 장세에서도 선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흔히 난세 영웅이 탄생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그 난세, 방탄소년단, 혹은 이제 그 빈센조, 방탄소년단과 빈센조가 이런 그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는 주도주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걸 바람입니다. 자, 지금 이제 코스닥 종합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수 자체는 크게 훼손된 건 아닌데, 코스닥이 문제죠. 지금 6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5일 정도면 거의 하락세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한 60일선 정도에서 조정을 마무리 짓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까지도 지금 빠지고 말았죠. 자, 앞서도 이제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주가의 하락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매도세가 강화되는데, 어느 그 절정이 지나서 정점에 다르게 되면은 매도세 상당히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조그만 어떤 계기, 상승의 어떤 모멘텀만 마련되면 굉장히 급반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반등이 오면 굉장히 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1차적으로 1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코스닥 지수 한 1000포인트 정도 부분까지는 충분히 급반등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부근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물려 계신 종목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물량을 뺏겨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매도라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공매도의 피해라고 생각하는데, 공매도를 치는 공매도를 치는 어떤 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공매도라는 게 사실 손실이 무한대로 발생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주가가 반대로 오르게 되면 이제 쇼 커버링이라고 하죠. 주가를 오히려 주식을 또 사서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한 1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이제 급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매도 여러분들 만만치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배우 송중기 씨인데, 저도 마지막 회까지 아주 재미나게 본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마지막 회가 20회죠. 시청률이 14.6%까지 나온다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에 일단 최고는 지상파죠. 지상파 종합 채널, 그리고 케이블 이런 순서로 되고 있는데, 지상파도 마찬가지고 종합 채널, 특히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는 한 4%대만 넘어도 나름대로 성공이라고 하죠. 5%대면 굉장히 또 만족을 하는 것 같은데, 14%대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공중파 시절로 만약에 감안한다면 아무리 못해도 시청률이 30% 훨씬 넘어간다고 봐야 되지. 한 40% 정도 그런 반열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잘 마무리가 졌고, 너무나도 저는 또 재밌게 봤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시청률뿐만이 아니라 OTT 플랫폼 넷플릭스 통해서 이미 2월서부터 이제 넷플릭스 통해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톱10 드라마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올라가 있고, 특히 이제 아래 보시면 미국 TV쇼 톱10에도 오르면서 글로벌한 관심을 얻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예전에 미드라고 하죠. 미국 드라마에 많이 익숙해 있는데, 이제는 한국 드라마가 세계의 어떤 넷플릭스 기준으로 항상 톱10 최고의 반열에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굉장히 또 흐뭇한 얘기죠. K 드라마라는 또 새로운 장르를 또 개척하고 있고요. 자, 이제 보시는 화면은 하나증권 4월 30일자 보고서입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자 이제 보고서인데요. 일단 10만원이 깨졌다가 다시 10만원을 크게 또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 조정이 이어서 오늘 조정 이틀째였죠. 오늘 저희가 또 회원분들께 오늘 동시효과 전에 이미 문자로 발송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요약 보고서를 추가 브리핑 자료를 또 저희가 이제 회원분들께 이제 발송해 드리는데, 조정 눌림목은 항상 이틀째가 가장 이제 편안합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 상당히 많이 좀 빠졌다가 이제 나름대로 장중한테 또 한 3% 가까이까지 강세를 보이는데, 너무 이제 작은 가격대 민감해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다소 좀 물린다는 기분으로. 그러니까 과열해서만 안 사면 되는 거죠. 과열해서만 안 사고,
저희가 이제 회원들께도 항상 이제 눌림목 매수를 많이 얘기합니다. 조정기 때, 마이너스권 때 이제 사람 말씀 많이 드리고, 저희가 이제 추격 매수라고 할 때는 어떤 그 눌림목 상황에서 혹은 이제 주가가 횡보 상황에서 거래량이 이제 수반될 때 초기에는 좀 추격 매수해도 괜찮죠. 보통 한 10종목 정도 추천한다면 추격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종목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 1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런 부진했던 이유가 그 캡티브 편성이라고 해서, 캡티브 편성이라는 것은 계열사 간의 어떤 내부 거래를 의미합니다. 그런 그 캡티브 편성이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상당히 선방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매출액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25% 증가했는데, 145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5월 10일자, 목요일날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상되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한 140억이 조금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140억 뭐 전후 정도로, 140억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선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뭐 핵심 논리를 이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텐트폴이라는 거죠. 텐트폴, 대작을 의미하는 거죠. 뭐 블랙버스터급 대작. 대작이 아니더라도 뭐 일반적인 작품이라 하더라도, 제작 역량이라든가 판매 효율 상승 기반에서 개별 작품단 전반에 대한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고, 두 번째가 또 핵심 중에 핵심이죠. 판권 가격이 지금 이제 하나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면 그 판권이 많이 그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판권이 특히 뭐 국내도 그렇지만 글로벌 판권이 많이 상승했어요. 그것도 이제 크게 실적 호조에 이바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Q축소라는 것은 이제 작품 수가 좀 감소됐더라도 고실적이 나온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지금 스튜디오 대고를 이제 그 분석을 하면서 핵심 논리는 뭐냐면요, 2019년과 2020년 사이입니다. 작년에 사실 그 카카오를 비롯해서 뭐 삼성 SDI도 그렇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저희 또 핵심 주력주 중에 하나인데 삼성 SDI 이런 것들 보면은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실적이 굉장히 퀀텀 점프를 했어요. 지금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290억, 2019년도 290억에서 2020년도 490억이거든요. 거의 이제 한 70% 가까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68.9%가 나오더라고요. 영업이익이 68.9% 정도 나오면 주가가 한 100% 정도 올라가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100% 이상 증가했죠,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주가가 얼마가요? 10만원대 초반에서 액면 분할 전으로 이제 환산한다면 저희가 이제 한 13만원 정도의 주력주에 편입했거든요. 13만원에서 60만원까지 올라간 거죠. 거의 뭐 한 500% 올라간 거예요.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그 한 70% 증가했다는 것은 주가가 100% 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이런 드라마 제작사 주가들이 이 코로나 피해주로 엮이면서 못 간 거죠. 올해도 올해도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한 7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년도 2020년 대비 490억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42%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도 굉장히 선반한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는 대체적으로 지금 한 13만원 정도 제시하는 것 같은데요. 15만원 기본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의 한알령 해제가 된다. 이런 그 빈센조 같은 이런 작품이 만약에 중국의 어떤 그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엔 20만원까지도 봐야 되겠고, 뭐 합리적으로 본다면 역사적 최고점이 12만원대거든요. 12만 3천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12만원대 돌파하게 되면 15만원까지 봐야지 적정 주가고,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한알령이 해제가 된다라면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중국 시장이 특히 이제 이런 이제 드라마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뭐 절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프 보시면 요번에 좀 아까웠어요. 요번에 이제 그 4월 중에 이제 대략 한 18만원, 10만 8천원까지 갔다가, 11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10만원이 크게 깨졌어요. 다행히 이제 이틀에 걸쳐서 특히 이제 갭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하나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10만원이 붕괴됐다가 다시 10만원을 빠르게 회복한 거에다가 이제 포인트를 맞춘 것 같아요. 내용 자체는 뭐 커다란 뭐 핵심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제 음봉 나오고, 저희 회원들한테 그랬죠. 어제 사는 게 아니라 조정 이틀째에서부터 사러 그랬죠. 장중에 제법 많이 빠졌죠. 장중에 98,000원, 98,100원까지 빠졌었는데, 여하튼 간에, 특히 이제 갭 상승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갭을 또 상향 쪽으로 잘 메꿔주는 모습이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은, 자, 오늘 같이 좀 힘든 상황에서 국면 돌파주 역할, 주도주 역할을 하려면은 사실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야 돼요, 거래량이.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이제 아무리 못해도 뭐 50만 주 이상, 뭐 100만 주 나와도 좋죠. 오늘 같은 날은 좀 다다익선이죠. 그래서 팔 세력도 많이 팔고, 그래서 살 사람도 충분히 사준다면 이제 직전 고점이 11만 3천 원인데요. 직전 고점은 이번 파동은 넘어간다고 봐야 되죠. 이번 파동 넘어가고 역사적 고점 12만 원, 12만 3천 원을 과연 돌파할 건가 어떨까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월봉상 보면 당연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론 같은 경우도 뭐 실적 플러스 성장성을 감안하는 실적 플러스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뭐 충분히 역사적 고점을 뭐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제 BTS가 이제 5월 28일자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고요. 또 신곡 버터라고 있어요. 버터가 또 이제 5월 달에 출시가 됩니다. 자, 이달 21일 날 이제 그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지금 이제 연합뉴스 5월 4일자 기사입니다. BTS 신곡 버터 어떤 컨셉트일까? 몽환적인 예고 영상 공개. 저도 이제 잠깐 예고 영상을 봤는데 말 그대로 이제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5월 20일이니까 5월 달에 그 이슈들이 이제 많이 몰려 있습니다. 5월 달에 이슈거리도 많이 있고 또 특히 이제 이카타 홀딩스 그쪽 뭐 소속사를 제가 잊었는데 여하튼 이카타 홀딩스 소속이라고 하죠. 예? 이타카. 예, 우리가 이제 그 아리아나 그란데 그리고 이제 저스틴 비버 소속이죠. 그래서 5월서부터 이제는 연결로 실제로 그 하이브에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런 것도 이제 몸이 될 수 있겠고 6월 달이면 이제 그 빠르면 6월이면은 그 미국이라든 캐나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연도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공연이 돼야 돼. 공연이 돼야지 이슈를 몰고 오거든요. 이슈를 몰고 온다는 것은 각종 매체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홍보가 되는 거죠. 그 효과도 만만치 않죠. 그게 바로 또 이제 구매력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차트 완성도 굉장히 높죠. 자, 이거는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얘기죠. 여하튼 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카카오도 굉장히 좋죠. 근데 카카오는 좋다는 사실을 이제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상당 부분일지 일정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매수가 일정 부분 상당 부분 포화를 이었습니다. 살 사람들은 많이 샀다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려면 프리시한 신선한 다른 세력이 고점에서 많이 사주려고 이게 신선한 세력들이 등장해야 되거든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가격 조정은 여기서 이제 카카오 같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격이 좀 크지 않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최소 한 6월까지는 박스권 혹은 이제 횡보 조정, 혼조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그 틈새 속에서 성장주, 플랫폼 성장주에서는 이제 위버스죠, 위버스 하이브 쪽으로 이제 시장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 반열에 올라섰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이브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최고 플랫폼 기업입니다.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글로벌 최고의 어떤 플랫폼 기업으로 우리가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지금 주가가 이제 바닥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이슈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럴 때가 좋은 거죠. 이럴 때가 쌀 때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랠리가 전개가 되면 좋은 얘기란 좋은 얘기 다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가격대에서 사지를 못하잖아요. 아예 그 하이브를 아예 생각을 안 했던 분이라면은 나중에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도 살 수가 있어요. 30만 원까지 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 부분에서 살까 말까 고민한 분들은요. 여기서 주가가 한 30% 정도 올라가 버리잖아요. 앞전에 고점이 28만 원이 돌파하고 30만 원이 진입하면 못 사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사는데 아는 사람은 못 산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실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하여튼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아티스트들도 기존에 이제 그 음원, 대부분 이제 매출이 음원이라든가 음반, 그 다음에 소규모 MD 정도인데, 이게 이제 위버스라는 이제 세계 최고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위버스에 이제 참여를 하고 싶은 거죠. 입점이 예상이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바보가 아니라는. 물론 이제 그 위버스보다 뛰어난 플랫폼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겠는데, 지금 아직까지로 봐서는 위버스하고 뭐 지금, 비교 대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엔터 경쟁사들도 자체 플랫폼을 확보하기에는 이제 구축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또 구축을 하고 유지 비용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성공하느냐 그게 또 아니죠.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그냥 결국은 이제 다 위버스로 통합되고 합류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지금 리딩 투자증권의 이제 보고서인데 향후 2, 3년 내에 미국 나스닥 시장까지 상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플랫폼 기업 중에서 넷플릭스가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그런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쪽이죠. 넷플릭스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충성도 면에서는 사실 그 위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팬덤 경제, 팬덤 경제, 충성도가 대단히 높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넷플릭스하고 이제 같은 반열에서 제 좁은 어떤 식견으로 제가 뭐 이제 단언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넷플릭스하고 위버스하고 같은 반열에서 좀 해석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영업이 굉장히 좋죠. 2019년도 987억에서 2020년 1450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공연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간접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버스 매출이 50% 넘었어요. 자, 작년에 1455억에서 올해 예상이 한 2500억 정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2022년은 이거 3500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공연이 본격화가 되고, 이게 지금 산술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플랫폼 같은 경우는,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산술적이 아니에요. 기하급 수적에 가깝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카카오는 상당 부분 만들어진 기업이에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위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가는 기업이죠. 만들어가는 기업. 그러니까 주가를 보면은 그럴 때가 가장 젊은 주가고 젊은 시세는 우리가 소가도 좋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이제 하이브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위버스로 재평가가 필요하고요. 지금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인정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득권이 아니었죠. 주류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류가 돼가는 과정이다. 작년에 여러분들 그 12만원, 13만원 대 카카오가 어땠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내용을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가 흐름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거래량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거래량이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세를 보고 있죠. 가벼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러다가 어떤 계기만 되면 주가가 또 가파르게 올라가고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이죠. 2020년 12월 달 저점을 해서 추세를 거보면 지금 이제 고점 대비 빠졌죠. 28만원 대비해서 뭐 20만원도 깨지고 어쩌고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추세 자체는 굉장히 이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 저점 추세가 일치하지 않고 저점 추세가 가파르게 이제 저점의 기울기가 체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체증할 가능성. 거기에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 현대투자 폐업 모집 관련해서는 가입 금액, 기간이 이렇게 있고요. 정보 제공 내용은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바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이제 많이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뭐 혼자 하는 것보다 낫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혼자 하는 건 쉽지 않은데 같이 한다면 뭐 상당히 또 도움되지 않을까. 결국 또 주식을 사고 나면 샀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우리가 태도로 주식을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언제 파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매도하는 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저희 그 법인 계좌가 있고 입금되시면은 제 휴대폰 번호입니다. 그 입금자 이름을 보내주시고 제가 확인이 되면 이제 인사 말씀 먼저 올리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핵심주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린 거예요. 문자는 물론 보내드리는데 문자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뭐 직접 전화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드리고 현재 기준으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힘든 장세인데 조금 기다리면 좋아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세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은. 자,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이제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